그래서 어머니가 만난 그 분이 좀 너무나 안타깝다는 생각을 했고, 그런 분들한테 누군가가 잘 이끌어줬다면 좀 올바른 마인드를 세팅할 수 있었을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추천해 드린 이 책도 그냥 도서관에서 빌려서 보시면 여러분들한테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임성배 TV. 보는가 덴데크. 어제 이제 제가 어머니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어머니랑 통화를 하면서 있었던 그런 일화를 좀 말씀을 드릴까 해요. 어제 이제 어머니랑 통화를 하는데 어머니가 이제 사시는 아파트에 보일러가 고장이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일러를 이제 수리를 해야 되니까 수리를 하기 위해서 이제 수리를 하시러 오신 분이 오셨는데, 가만히 보니까 나이대가 이제 40대 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큰아들인 제가 43살이니까 어머니께서 이제 유심히 보셨나 봐요. 보시면서 이제 나이가 몇 살인지도 한번 물어보고 결혼을 했는지도 물어보고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41살이라고 했다고 해요. 그리고 제가 43살이니까 저보다 이제 2살이 어렸죠. 뭐 결혼은 한 상태였고, 이제 이런저런 보일러를 고치면서 뭐 음료도 한 잔 갖다 주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집에 대한 얘기가 나왔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집값이 많이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택 가격이 굉장히 큰 폭으로 오른 지역들이 굉장히 많죠, 지금.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주택이 없는 사람들은 이제 집을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청약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지금 현재. 그리고 제 유튜브 채널을 보시면서도 우리 구독자분들 또는 신규로 구독하시는 분들도 지금 이렇게 많이 오른 집값을 보면서 내가 청약을 해야 되는지, 내 집을 구축을 매입을 해야 되는지, 이런 고민들을 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그래서 어머니 같은 경우에 이제 주택에 이제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이제 좀 저희 어머니가 아파트를 이제 내 집 마련을 한 계기를 간단히만 말씀을 드리면, 이제 2000년도 초반에 제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고 이제 부동산 업무를 했었는데, 그때 당시 어머니께서 저한테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한번 따보라고 권유를 하셨습니다. 그 권유를 하게 된 계기가, 어머니께서 2000년도 초반에 평당 500만 원 하는 아파트에 당첨이 되셨어요. 경쟁률이 한 4대1, 5대1 정도 되는 아파트에 당첨이 되면서 그때 당시에 프리미엄이 엄청나게 많이 붙는 그런 과정, 현상을 겪으면서 어머니께서 이제 돈을 버는 건 부동산밖에 없구나. 본인이 열심히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돈을 조금씩 모으는 것보다 이렇게 부동산의 가격이 상승하는 거를 보니까 좀 허탈하기도 하고 하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저한테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한번 따보면 어떻겠느냐, 그렇게 이제 권유를 해가지고 제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고 이제 20년이 넘는 그런 시간 동안을 부동산 투자와 이런 뭐 시행사업, 그리고 뭐 경매, 컨설팅 같은 것들을 많이 하면서 이제 시간이 흘러갔죠. 그래서 이제 집에 대한 소중함을 어머니께서는 간절히 잘 알고 계시고, 제가 또 오랫동안 비닐하우스에서 중학교 2학년 때까지 살았기 때문에 가정 형편이 어려웠을 때 그러한 환경 때문에 아파트라고 하는, 벽돌집이라고 하는 그런 집의 소중함을 잘 알고 계셨고, 그런 것들을 저한테 많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저도 그런 집이라고 하는 게 꼭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제 11살 어린 동생도 마찬가지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저는 이제 내 집이라고 하는 필요성을 느끼고 이제 결혼도 하고 하면서 내 집을 마련하고 이제 행복하게 가정을 꾸려서 살고 있는데, 보일러를 고치러 오신 분한테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지금 뭐 주식, 비트코인, 그리고 부동산, 이 세 가지가 굉장히 큰 화두거리죠. 이야기거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보일러를 고치러 오신 분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제 결혼을 했는데 집이 없이 월세를 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보일러 수리를 하면서 일을 하는데, 최근 같은 경우에는 일자리가 또 안정적이지 않고, 또 와이프 같은 경우에 직장 생활을 했지만은 지금은 이제 바이러스 사태 때문에 이제 일자리를 그만두거나 무급으로 계신 분들이 많죠. 그렇다 보니까 이미 집값도 많이 오른 상태에서 본인이 주택을 살려고 하는 생각조차 못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2000년도 초반에 아파트를 통해서 내 집 마련했을 때도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그랬는데 그때 주택의 가격이 굉장히 비쌌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간절함을 가지고 어머니께서는 도전을 해서 내 집 마련을 하셨죠. 하셨는데 이 보일러를 고치러 오신 분께서는, 그분께서는 이제
현재의 상황만을 보면서 집값이 이제 너무나 많이 올랐기 때문에 자기는 주택을 살 생각을 아예 포기를 했습니다 라고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저희 어머니께서 저한테 이제 전화 통화를 하면서 말씀하신 부분이 뭐냐면 굉장히 안타까웠다. 뭐가 안타까웠냐면 성배 너랑 나이 차이가 이제 2살밖에 차이가 안 나니까 거의 뭐 동년배죠. 거의 뭐 친구나 마찬가지인데 생각이 어떻게 이렇게 틀릴 수 있는지도 굉장히 안타까웠고, 그리고 주택을 구입하거나 내 아내와 자식을 위해서 내 집 마련을 해야 된다는 생각, 또는 가정의 안정을 위해서 살 수 있는, 비와 바람을 막아줄 수 있는 집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집 자체를 구입하지 못하고 사지 못한다는 그냥 생각이 아예 딱 박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어렵지만 향후에는 집이라고 하는 게 꼭 필요하기 때문에 꼭 집을 사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어머니께서도 나도 어렵게 살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면서 주택을 마련했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내가 주택을 투자해가지고 수익을 벌려고 한 게 아니라 내가 아파트에 당첨이 되고 내 집 마련을 해서 그냥 살다 보니까 이 아파트의 가격이 많이 올라가는 것을 스스로 느꼈다. 그래서 내 아들들한테도 집이라고 하는 게 꼭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얘기해 주고 있고, 그리고 젊었을 때는 잘 모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나이가 들면 들수록, 뭐 저희 어머니도 60대가 넘으셨죠.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내가 전세를 통해서 왔다 갔다 움직이지 않고 가정이 화목하고 생활의 안정 기반을 할 수 있는 주택이 꼭 필요하다. 그러니까 주택을 못 사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지 말고 집이 꼭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을 일단 가져라 라는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그런 얘기를 들어보니까는 제가 어머니를 통해서 이제 제 삶에 가장 큰 영향을 주신 분이기도 하고, 저희 어머니는 지금도 매일같이 일을 하러 가십니다. 일터에 나가시는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도 어머니의 그런 뭐 소비 절제하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하나라도 아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성실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저도 그렇게 삶을 살아가려고 이제 노력을 하고 있고, 그리고 부동산에 대한 부분도 아마 어머니께서 저한테 부동산에 대해서 그런 올바른 재테크의 관념이나 이런 그 부동산 공인중개사를 딸 수 있게끔 한 그런 계기를 만들어주지 않았다면 제 인생이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어요. 그때 당시에 제가 하고 싶은 게 있었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이제 직장 생활의 그 커리어를 좀 높이기 위해서 그때 당시에 제가 다른 그런 배움을 좀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머니께서 공인중개사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저한테 얘기를 해주면서, 제가 이제 뭐 오랫동안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불량청소년으로 살았던 그런 기간이 길었기 때문에 제가 어머니의 말을 한 번도 뭐 잘 듣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어머니의 말씀을, 그래도 내가 하고 싶은 거가 있었지만은 이거 말고 어머니가 진정 원하는 것이 있어서 그럼 내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한번 따야겠다 해가지고 공인중개사를 따고, 이제 그 핵심 역량들, 업무 역량들을 넓혀가면서 부동산에 대한 이제 많은 경험을 하면서 이제 유튜브까지 이 부동산 재테크에 대한 영상을 만들어서 많은 분들께 도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제 제가 지금 많이 오른 집값을 보면서 또 어머니의 통화를 통해서 그 분에 대한 그런 삶의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지금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여러분.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가격이 지속적으로 많이 올랐습니다. 일정 시점, 1997년, 2008년, 이런, 글로벌 금융위기나 리먼 사태나 이런 IMF, 이런, 그 세계 경제 공황이 왔을 때, 그랬을 때는 일시적으로 가격이 하락했던 그런 시점들도 있어요. 한 3번 정도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장기적으로는 주택의 가격은 올랐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그런 현상들이 발생을 하고 있죠. 그리고 향후에 집값에 대한 부분은 이제 하락론을 제시하는 부분도 많습니다. 디플레이션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인구 감소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무조건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이 주택 가격이 오를 거다라고는 말씀드리진 않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랬죠. 지금까지는 그랬습니다. 향후에는 디플레이션이나 이런 인구 감소로 인해서 주택 가격이 떨어질 수 있는 그런 개연성도 가지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제가 이제 한쪽 측면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양방향성의 그런 생각들을 모두 열어놓고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있고, 향후에는 정말로 어쩌면 이런 집값의 하락 조짐이 보일 수 있는 시점이 올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이 시점은 그렇게 빨리 오진 않을 겁니다. 지금 뭐 5년 이내에 오진 않을 거고요. 5년에서 10년 이후에 올 수 있는 그런 개연성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두 마리의 토끼를 잡으려고 해요, 여러분. 꼭 이 얘기를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젊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 또는 내 집 마련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이 두 마리 토끼를 많은 사람들이 뭐 잡으려고 해요. 일거양득이라고 그러죠. 이 두 마리의 토끼는 뭐냐면 일단 부동산 측면에서 본다면 집에 대한 측면에서 본다면 첫 번째로는 안정적으로 내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그 집의 필요성, 이런 한 마리의 토끼를 잡으려고 하고요. 두 번째는 자본의 이득, 자산의 이득,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이 부동산의 가격이 올라가는 것을 내가 가지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저평가된 아파트들, 그리고 싸게 사야 하기 때문에 이 경매라고 하는 수단들을 통해 가지고 내 집 마련을 하거나 부동산에 투자를 이제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겁니다. 이 부동산을 삶과 동시에 차익을 남기는 거예요. 아예 확정 마진을 남기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만약에 1억짜리 주택을 내가 8천만 원에 살 수 있다면, 싸게 살 수 있다면, 뭐 경매를 통해서, 그러면 2천만 원의 수익을 바로 얻을 수 있는 거죠. 또 청약 같은 경우에는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이 아파트 청약이라고 하는 것은 원가로 사는 거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물론 다수 그 동일 수급권에 있는 구축의 아파트들과 다른 아파트들과 비교를 했을 때는 비쌀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원론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원가에 사는 것이 아파트 청약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투명하고 이 방법론 자체가,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제가 많은 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고 해요. 근데 저는 이런 말씀을 하고 싶어요. 삶의 안정과 그리고 자산의 이득이라고 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조금 욕심을 내려놓으시고 한 마리 토끼만 잡으면 어떨까요? 두 마리 토끼가 아니라 한 마리 토끼만 잡는 겁니다. 자산의 이득은 여러분들께서 그 자산의 이득, 뭐 2년 후에, 3년 후에, 4년 후에 그런 자산의 이득까지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가족의 삶의 안정, 그런 부분들을 먼저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현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주거 생활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주택들을 보게 될 거고, 그리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주택들을 관심을 갖게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너무나 좋은 집, 자산 가치가 많이 오를 거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에 너무 현혹돼 가지고 너무 높은 이상만을 보기에는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아요. 물론 시점의 차이에 따라서 틀립니다. 부동산의 호황기, 불황기에 따라서 투자의 타이밍과 그리고 내 마인드에 따라서 내가 가지고 있는 레버리지의 대출의 그 활용도, 그리고 나의 생각에 따라서 이런 부분들은 틀려지게 되는데, 지금 많은 분들이 주택 가격이 오르면서 그리고 주택이라고 하는 것들에 관심도 안 가졌던 많은 분들이 이제서야 주택이 필요하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 부분들은 뭐냐면은 이때까지 규제 대책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주택 가격이 많이 오르는 현상을 보이면서 이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게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초과 수요가 많이 발생을 하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어떠한 물건을 사려고 하는데 쉽게 사지 못하는 그런 현상들이 발생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는 아까 말씀드린 그 보일러를 고치러 오신 그 분께서 생각한 것처럼 아예 주택이라고 하는 게 너무 많이 올라 버렸기 때문에 이 주택을 사지 못한다, 대출의 규제가 심하기 때문에 나는 이제 내 집 마련을 할 수 없다 라고 그 틀을 가둬놓는 겁니다. 이 틀을 가둬놓게 되면은 굉장히 위험한 현상들이 발생하게 돼요. 어떤 현상이 이루어지게 되냐면, 내가 생각하면서 삶을 개척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반지하에서 살게 되면은 생각을 하면서 삶을 개척하기 위해서는 나는 지금 반지하에 살지만은 1층에 햇볕이 잘 드는 집, 2층에 햇볕이 잘 드는 빌라로 올라갈 것이다. 내 아이들한테 반지하가 아닌 앞으로 제일 좋은 서울의 아파트, 수도권의 아파트에서 살 수 있게끔 노력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내가 어떻게 수익을 늘리고 어떤 부분들에 지금 집중을 하고 어떤 부분들에 최선을 다해야 될지에 대한 플랜과 과정과 그러한 노력들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제 이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내가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되면은 내가 주택을 이제 못 사겠다, 너무나 비싸니까. 그러면 더 이상 내가 발전 가능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틀에 갖추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구독자분들한테 제가 동기부여 영상을 처음에는 많이 만들었어요. 이런 제가 지금 전하려고 하는 이런 메시지들, 그리고 꿈과 희망을 주는 메시지들을 처음에 제가 유튜브를 처음 시작했을 때 그런 영상들, 정말 좋은 영상들을 만들어서 많은 분들한테 좀 제 생각을 전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니까 많은 분들이 보지를 않는 거예요, 이 영상을.
너무나 제가 봤을 때는 좋은 영상이고 내가 진짜 20년 동안 부동산을 하면서 경험했던 것들, 투자를 실패했던 것들, 성공했던 것들, 그리고 내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왔나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내 인생이 어떻게 변화하게 됐나의 그런 부분들을 영상으로 제작을 했는데 많이 보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감사히도 제가 이제 25만 명이 넘는 유튜버가 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제가 이런 얘기들, 그러니까 꼭 돈을 버는 얘기, 부동산 재테크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제 저를 믿고 영상을 봐주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처음 구독을 하시는 분들, 그리고 시청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이렇게 집값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많이 좌절하거나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한테 제가 어떤 얘기를 해드려야 될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너무나 이렇게, 뭐, 저는 주택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미 가진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했기 때문에 여러분들하고 이제 상황이 좀 틀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제 제가 주택이 없고 제가 노력했던 시절들, 그리고 어머니가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돈 한 푼 아끼면서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모습들. 저희 어머니는 지금도 시장에서 5,000원짜리 신발을 사서 신습니다. 10,000원짜리. 물론 제가 비싼 등산화 뭐 몇십만 원짜리 사주기도 해요. 사드렸죠. 그리고 하지만은 어머니가 신는 신발들 제가 비싼 거 사드린다고 해도 5,000원, 10,000원짜리 사서 신으세요. 어떨 때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이제는 조금 좀 풍요롭게 좋은 옷도 좀 입으시고 좋은 신발 내가 사드릴 수 있고 어머니도 돈 버시니까 살 수 있는데 이렇게까지 아껴야 되나 하는 생각들을 하기도 하지만,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저를 이제 다시 되짚어보는, 마음을 다 잡는 그런 인생의 연속들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예전 비해 가지고 제가 돈을 많이 벌고 하니까 이제 아내도 좋아하고, 그리고 지금 하는 사업들이나 이런 것들이 잘 되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아내도 좋아하지만 제가 아내한테도 늘 얘기하는 것은 지금의 현 상황, 그냥 현 상황에 그냥 행복하고 감사함을 느끼면 된다. 돈이라고 하는 것이 많이 번다고 해가지고 소비를 너무나 많이 하고 많이 지출을 하고 이런 것보다 내가 꼭 필요한 것을 사고 필요한 것을 쓰고, 그리고 뭐 쫌생이처럼 아낀다는 게 아니라, 저도 이제 소비 지출에 대한 영상들도 많이 찍다 보니까 제가 뭐 돈을 아예 안 쓰는 사람처럼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도 돈 잘 쓰고 후배들한테 맛있는 거 많이 사주고 우리 가족들한테 먹고 싶은 거 사고 싶은 거 잘 사주고 어머니하고 동생한테도 맛있는 거 잘 사줍니다. 다만 너무나 소비 지출을 통제하지 못하는 분들, 그런 분들이 내 집 마련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소비 지출의 그 종잣돈의 그 벽에 처음 부딪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가 이제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해서 이런 소비 지출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여러분들한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정 부분 돈을 모으고 자산의 부를 이루었다 하시는 분들은 베풀면서 쓰셔도 돼요. 어느 정도 쓰셔도 됩니다. 다만 그런 과정까지를 만들어내야 되고 그런 시간까지는 감내해야 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너무나 오른 이런 주택 가격들, 그리고 소비 지출 통제를 못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고, 제 영상을 보시면서 지금 이제 소비 지출을 통제하고 내 집 마련을 하신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앞으로도 소비 지출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좀 보시면 좋겠고, 제가 지금 읽고 있는 책 요거 또 하나 또 말씀드리면, 뭐 요거는 이제 1일 1잔 돈 습관이라는 책이에요. 저는 이제 한국 책은 잘 소개를 안 시키려고 합니다. 뭐 여러 가지 말이 많을 수 있어서. 근데 이거는 그 다음에 짠돌이 카페인가? 거기에서 책을 출간한 것 같아요. 그래서 1일 1잔 돈 습관이라고 하는 책을 제가 도서관에서 빌려왔습니다. 빌려와서 지금 보고 있는데 또 느끼는 게 많아요. 이 책을 보니까는 진짜 너무 아끼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리고 어떤 아이가 공병을 주워가지고 돈을 모으기도 하고, 그리고 남편이 교통사고가 나서 장애인이 됐는데 아이 5명을 데리고 진짜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을 모으고, 와, 이거를 보면서 제가 또 이제 또 느낀 게 있습니다. 사람이 계속 이제 뭔가 리마인드하고 뭔가를 책을 통해서 계속 느껴야 되는 것 같아요. 무언가를 자꾸 발전시키고 노력하고. 그래서 제가 이 책을 보면서 도서관에서 제가 5권 빌려왔거든요. 책 5권 빌려와서 이제 보고 있는데, 이 책을 보면서 와, 정말 아껴야 되는구나, 맞구나, 소비 지출 통제하고 이분들도 열심히 살아가지고 삶에 대한 그런 자기의 삶을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들이 정말 대단하고 존경스럽구나 하는 생각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정리를 하면, 첫 번째로
그 보일러 기사분께서 절대로 집을 살 수 없을 거라는 그런 편견에 갇혀서 틀을 깨지 못했는데,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은 본인의 틀을 반드시 깨고 나오셔서 지금 본인의 상황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이 바이러스 사태로 돈을 벌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지금의 삶이 여러분들의 마지막 삶이 아닙니다. 지금의 삶이 마지막 삶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이 시작이라는 마음으로 지난 것은 잊어버리시고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할 수 있는 것들을 최선을 다해서 틀을 깨고 나오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는 이제 여러분들께서 소비 지출을 통제하셔가지고 종잣돈을 만들고 여러분들이 가족들을 위해서, 그리고 풍요로운 삶, 행복한 삶을 위해 가지고 소비 지출을 잘 통제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것들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행여라도 제 영상을 보시면서 많은 영감을 얻으시거나 그리고 좀 많은 도움이 됐다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주변에 많은 분들한테 제 영상 추천해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뭐 별거 아닌 이 영상을 마지막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다 잃는다고 하죠. 건강 유념하시고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도 마지막까지 믿고 진짜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